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천안에서 6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6일부터 비수도권인 세종과 충남은 사적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종시의 출산 보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천안 불당동 일원에 청년센터가 조성됩니다. 독립기념관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모바일을 통해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에선 최근 열흘 동안 64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강화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천안 회계마을 종교시설. 천안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370여 명에 달하고 아산과 제주 등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회계마을 집단 감염 사태로 천안의 확진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245명을 비롯해 열흘 동안 매일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는 642명. 지난달 1일 일상회복 1단계 이후로는 1,100명이 넘습니다. 연일 5,0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부터 4주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강화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2년 연속 국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시 관련 예산은 행복청 예산안을 모두 포함해 1조 1,96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행복청 예산 4,038억 원을 제외하면 올해 6,111억 원보다 약 30% 늘어난 7,927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 핵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일 국회에서 각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2가지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이를 포함해 세종시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육과 출산, 양육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200만 원어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의 출산 축하금 120만 원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모두 3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매달 10만 원씩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는 1년 늘려서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영아를 키우는 부모를 돕기 위해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도 내년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세종시 자체 사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내년부터 보육교직원 1명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공공보육과 격차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3세 기준 차액 보육률을 현행 7만 8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만 원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증액을 하는 등 세종 시민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 중인 세종시. 그러나 해마다 그 수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출산 양육 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내년 상반기 중 불당동 일원에 청년센터를 조성합니다. 시는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에 들어갔으며 조성 과정에 건축 전문가와 운영기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기획단도 구성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은 시설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 체험 등을 무료로 기부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 개관 이후 매년 4만여 명에게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교육 프로그램은 독립군 체험학교와 독도학교가 있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납 주차요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의 미납 주차요금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설공단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인 세탁소와 주유소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들 업소는 내년 4월 2일까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한 달 동안 기간 근로자 8명을 채용해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의 성과와 내년 시정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35만 명, 오는 2028년이면 50만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35만 685명, 사상 처음으로 35만 명을 넘겼습니다. 2018년 6월 32만 8천여 명에서 민선 7기 들어 2만 2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 소멸까지 걱정하는 시군도 있는 와중에 우리 시는 전국 중소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치한 기업은 67개, 신규 투자 금액은 1조 9,500억 원입니다.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1천억 원을 합치면 15조에 달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총 14개, 여의도 면적의 3.5배입니다. 여기에 탕정 2지구 신도시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돼 오는 2028년이면 인구 50만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서해선 복선 전철과 아산 최초의 IC인 아산 IC도 개통됩니다. 내년에 개통되는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 서부권 인주역에서도 서울역까지 30분대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산 최초의 IC, 아산 IC가 개통되고 아산 천안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오 시장은 저평가된 가치주였던 아산이 이제 성장주로 자리매김했다며 성장주를 넘어 대형 우량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와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 전국 218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5개 지표를 심사해 발표합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행정 독립성 확보와 공정한 감사체계 확립, 적극 행정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는 농업인수당 2차분 47억 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앞서 1차분 40만 원을 받은 농가는 40만 원이, 신규 농업인에겐 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 들어 천안시가 지급한 농업인수당은 총 90억 원입니다. 아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당초 지난해 발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여권 수요가 감소하면서 연기됐습니다.
새롭게 제작되는 여권은 재질과 색상이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됩니다. 세종시에 첫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긴 지도 어느덧 6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누적 매출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르고 회원 수도 9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에 힘입어 3, 4호점 건립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처음 개장한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인 싱싱장터 도담점. 이후 2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1월에 2호점인 아름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지금까지 올린 누적 매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1,471억 원에 이릅니다. 또 로컬푸드 참여농가도 2015년 218농가에서 현재 954농가로 4.4배 늘었고 소비자 회원수도 2015년 6,100여 명에서 현재 55,500여 명으로 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3, 4호점 건립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먼저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세롬동에 들어서는 3호점. 세롬 종합복지센터 인근 2,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 1일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곳 1층엔 로컬푸드 직매장이, 2층엔 로컬푸드 가공소와 사무실, 3층엔 도서관과 교육실을 각각 배치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공간뿐만 아닌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소 2층에 세워지는 그 창업 공간입니다만은 이 가공소가 주변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농산물을 테마로 한 창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농산물을 구매하는 동안 어린이는 도서관 등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 친화도시 또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역시 소담동 1원 환승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으로 내년 7월 착공해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인데 세종시는 82.48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에서 2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도로 환경과 교통약자 분야 등 6가지 세부 영역에서 모두 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는데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받은 건 세종시가 유일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2022년 아산 시민참여학교 사업 운영자를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교육 관련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이며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사업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 시민참여학교는 초등 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역 탐방처를 지정하고 초등학교에 체험버스와 학부모 교사를 지원하는 충남 유일의 지역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시의 관광특구지역 온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980년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구수가 2017년 약 16,000명에서 2021년 약 2만 명으로 4년 사이 약 4,000명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아산시 온천동.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온천동은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온천리로 지칭되고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면서 지금의 온천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수도권 전철인 온양온천역이 유치돼 있어 타 지역 간의 접근성 또한 용이해져
유동 인구가 활발한 지역인데요. 인근에는 아산시청과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아산시의 산업, 교통,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산시 온천동은 아산의 원도심으로서 가까이 온양온천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1915년에 형성된 아산시의 중요 여행지 중 하나로서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쇼핑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산문화공원, 온천천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여가, 문화, 교육시설이 잘 조성돼 있는 관광특구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동이요. 온양온천역하고 가까워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서 많이 오셔서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시장에서 장도 많이 보세요. 여기가 완전 시골은 아니어도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도 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많고 곡물도 많고 그래서 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교통이 편하잖아요. 여기 가까우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쪽 현중사 쪽에 가면은 은행나무길이라고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길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나 친구,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거기 산책을 되게 많이 가셔요. 또 인근에 캠핑장이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 때 되시면 가족 단위로 텐트 들고서 거기서 캠핑 많이 하세요.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거기 모여 있는데 운동도 즐기시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 즐기기 되게 좋습니다. 아산시 온천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은 아산에서 오래된 온도심인데요. 현재 아산시 온도심 주상복합 재개발 사업들 중 일부가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아산시 온천동의 현재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매매는 16건 중 거래량 6건으로 거래 비율이 37.5%이고 전세는 11건 중 거래량 1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9.1%입니다. 온천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료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739만원, 전세는 560만원으로 전세율은 76%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용화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용화동의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28건 중 거래량 3건으로 거래 비율이 10.7%이며 전세는 17건 중 거래량 8건으로 거래 비율이 47.1%가 되겠습니다. 용화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료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768만원, 전세는 595만원이며 전세율은 77%입니다. 아산시 온천동은 온양 온도심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장미마을, 싸전부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완료 예정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쇠락한 온도심이 생활중심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 경제, 문화자산이 어우러진 아산시 온천동. 신도심으로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몸이 무거운 증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전문의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잠을 자고 자도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로는 정신이나 몸이 지쳐 있는 상태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피곤하다 라는 느낌뿐 아니라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기분이 안 좋다 등 다양한 형태로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가 특별한 이유나 원인 질병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경장사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전체적으로 나른한 느낌, 두통, 어깨 및 목 결림, 전신 무력감, 식은땀, 추위를 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집중력의 저하, 정서 불안, 의욕 저하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감염, 스트레스, 면역 기능이나 중추신경계의 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이외에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약물의 부작용, 갑상선이나 간 기능의 저하, 감염, 신부전증,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은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피로감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육통, 부종 또는 발적 없는 관절의 통증, 새로운 유형 또는 중증의 두통, 목이나 겨드랑이의 림프절 부종 또는 압통,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인후통, 오한과 도한, 시각장애,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 오심, 음식 냄새, 화학물질 또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또한 민감성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관리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피로를 관리하여 만성 피로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와 취침을 취합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피로를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한방차로는 인삼과 구기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인삼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의학에서 원기를 보호하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어약, 피로, 식욕부진 등의 한약 처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한의학에서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며 허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보익제 중 하나입니다.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재만 지나치게 복용하는 것은 도리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질이나 현재 증상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 증후군,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OKTL에서 화물배차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55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